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의 효력을 하루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연방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뒤 실종됐던 한인 가족 중 2명의 유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주택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된 애플 아이폰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인도 등 외국에서 만들면 애플은 최소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에만 해당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 등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라면서 다음 달 말쯤 휴대전화 관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Or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So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트럼프는 또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I'm not looking for a deal. I mean, we've set the deal. It's at 50%.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eir plant here. 다시 관세 경고가 나오면서 미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는 미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은 것과 관련해선 많은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illions of dollars has been paid to Harvard. How ridiculous is that? So Harvard's going to have to change its ways. So are some others. 하버드대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는 일단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연방 법원이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의 효력을 하루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버드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유학생을 위한 비자 프로그램인 SEVP 인증 취소의 집행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하버드대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의 비자 자격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법원 결정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자격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하버드대가 세제 혜택을 받는 기관으로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연방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했던 환경보호청의 연방 면제권 3건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으로 차량 배출가스 규제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캘리포니아주의 계획도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환경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뒤 실종됐던 한인 가족 중 2명의 유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71일 만입니다.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은 추돌 사고로 전소된 차량 안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2구는 DNA 분석 결과 실종자였던 이 씨와 그의 어머니 김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3번째 탑승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씨의 이모인 또 다른 김 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안전국은 이 사실을 LA 총영사관에 통보했으며 총영사관 측도 이를 유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위스콘신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어제 위스콘신주 케노샤 카운티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불길은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거세게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소유주가 최근 구입한 대형 드론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se lithium-ion batteries were reportedly to power a 6-foot drone that the homeowner had just recently purchased, and he plugged the charger in probably 3 hours or so before the fire was reported. 화재 당시 주택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여러 반려동물들이 희생됐고 진화에는 10만 갤런 이상의 물이 사용됐습니다. 당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시 과충전과 방치 등에 주의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에서 8개월 된 아이와 47마리의 동물이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 사회복지국에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을 수색해 쓰레기와 배설물 속에 방치된 아이와 동물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부패한 염소 사체와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들과 함께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일부 동물은 케이지에 갇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인 케일라 레너드와 니콜라스 폴리를 아동학대 및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고 두 사람에겐 각각 $10,000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현재 아이는 친척의 보호 아래 있으며 구조된 동물들은 보호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체포를 피하려던 용의자가 강물에 빠졌다가 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아길라르 우리베가 도심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고 도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주는 한동안 이어졌고 경찰은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해 강물 한가운데서 구조를 요청하던 우리베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구조대를 투입해 강가로 그를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Snow runoff, so the water is very cold. It's 34 degrees or so. Once we got to the top of the hillside, the riverbank, he told us that he cannot swim. We got him out of the water. We saw that he was low on energy, that he was likely not going to fight at that point. 우리배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며칠 뒤 다시 가정폭력 혐의로 또다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고가의 포켓몬 카드를 노린 강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경찰국은 지난 16일과 20일 피규어와 보드게임, 카드 수집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2곳에 강도들이 들어 수천 달러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복면을 쓴 강도들이 망치로 정문을 부수고 침입해 포켓몬 카드를 훔치고 매장 내부를 훼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nd it's kind of like a cycle. You know, every 18, 24 months you see it go up and down. And now it's at an all-time high. We're a family store. We prioritize family, kids, you know, and for them to target small businesses like this, it's sad. 경찰은 현재 두 사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법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용의자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디트로이트의 한 카드 수집 전문 매장에 강도들이 포켓몬 카드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으며 당시 용의자들은 기소됐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 진행된 대선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에선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12.3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고 후보 단일화 등을 놓고도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경제 분야 토론에 이어 이번엔 사회 분야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 주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이 황당한 내란 사태에 온 국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를 해가지고 지금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로 이 가짜를 물리칩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고 저는 늘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바보 노무현으로 자신을 낮췄지 국민을 바보라고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면 좋은 거 아닌가 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절연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두고도 공방이 거셌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단일화를 놓고는 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 주된 주제였지만 갈등 원인과 해법을 놓고 후보 간 입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은 주말에도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기 남부 지역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부 지역을 찾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경기 남부 지역인 부천, 안양, 시흥, 안산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앞서 이 후보는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한 뒤 묵념했는데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등과 오찬도 함께한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전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글쎄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만납니다. 이후 경기 남부 지역인 수원과 성남에서 유세에 나섭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보다 이른 시각에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준석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을 닮은 정치를 자신은 하고 싶다며 1990년대 노무현의 독자 노선을 언급했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북 영주, 안동, 상주 등 경북 지역을 찾습니다. 어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리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창 기도회에 참석한 김 후보는 단일화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김 후보는 오늘 오후엔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됐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 단일화를 원하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고 했고, 김 후보 측은 선거 직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한 조사를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7%포인트, 2%포인트 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선 단일화에 대한 기대와 후보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는데 이준석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거라며 이준석 후보는 어떤 경우든 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면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골든타임은 저는 선거 마지막 날까지가 마지막 날 저녁까지가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동정부 또는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하자고 단일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 측에선 단일화 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선자강 후 단일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소위 말하는 자강에 더 비중을 두고 선거운동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단일화가 변수가 아닌 상수지만 실패할 뿐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야합 단일화가 돼도 그것이 판을 뒤집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의 하나로 꼽히는 내일 투표용지 인쇄를 앞두고 단일화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미국 국방부 수석 대변인이 주한미군 감축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왜 이런 보도가 나온 건지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500명이라는 숫자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력은 8군으로 불리는 6군과 7공군입니다. 미 8군 15,000에서 2만 명, 7공군 8, 9천 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8군의 순환 배치 병력과 7공군 A-10 공격기의 퇴역 계획에 주목합니다. 순환 배치는 주한미군과 본토 미군이 특정 장비와 병력을 9개월마다 자리바꿈하는 걸 말하는데 대상 병력은 한개 여단급인 3,000명 이상입니다. 이 순환 배치를 중단하거나 또는 일찍 내보내고 늦게 들이는 식으로 주기를 조정하면 3,000명의 주둔 병력을 줄일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9월엔 7공군의 A-10 공격기 20여 대가 퇴역하는데 이때 1,000명 안팎의 병력이 정리됩니다. 순환 배치와 A-10 퇴역만으로도 4,500명을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긴데 전면전 투입 전력들이어서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이 약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병력보단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줄이는 게 미국 정부의 목적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4,500명은 주한미군 병력의 16% 규모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예산 16%를 줄일 테니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서 충당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한 그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기 위한 선제적인 에드발론을 띄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한미 협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GPR, 즉 전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검토를 끝내야만 주한미군 규모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불확실한 외신 보도로 감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한낱 정쟁거리로 삼다니
기가 막힌다고 맞받았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극단적인 날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남부 지역에는 갑자기 많은 비가 퍼붓고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가 잇따랐는데 이 북부 지역에서는 때 아닌 폭설이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집이 잠기자 한 가족이 급한 대로 레저용 고무배에 올라타 탈출합니다. 물이 가득 들어찬 골목길에서 온갖 쓰레기와 침수된 차를 피해 노를 저어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한 남성은 스티로폼 상자에 어린아이를 태운 채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갑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차 안에 갇혀버린 운전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차량 지붕 창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후베이와 후난, 광시 등 중국 중남부 지역에 최대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역마다 이재민이 수천 명씩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장자제도 주택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도심 지하철역 안에도 온통 물이 들어차 승객들이 마치 개울을 건너듯 임시 발판 위를 걸어갑니다. 버스 내부까지 잠기자 일부 승객들은 의자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산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이저우성에선 2차례 산사태로 21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시성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8명이 실종됐습니다. 반면 샨시성 북부 우타이산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해발고도 3,000m가 넘어 4월 초까지 눈이 내리기도 하지만 5월 중순의 눈은 이례적입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갑작스런 폭우와 폭염, 폭설 등 극단적 날씨 변화가 빈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이 조지아주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넓은 공간이 특징입니다. 하주은 기자가 조지아주에서 취재했습니다. 넓고 강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에 첨단 전기차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입니다. 아이오닉 시리즈 중 처음으로 3열 좌석을 갖춰 가족 단위 이용객도 넉넉하게 탈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조지아주에 새로 지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현지 생산됩니다. We're producing the Ioniq 5 and the Ioniq 9. More to come. We'll have Genesis and Kia represented here as well with the vehicles that we're producing. 이곳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오닉 9은 현지 충전망 확대를 통해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충전 시설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 중 하나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500km 넘게 달릴 수 있어 경제성도 갖췄습니다. 또 무게 중심을 낮춰 안정감 있게 설계해 승차감도 좋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 내 시스템도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됐습니다. So it's got 3 rows of seats, a really aerodynamic shape to it. And what really makes it special is that it has ultra fast charging, so it can go from 10% to 80% in 24 minutes. 기본형 $58,000에서 시작하는 2026년형 아이오닉 9은 올 상반기부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차례로 출시됩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투자를 지원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투자를 지원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중기나 장기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며 글로벌 신용보증 전문성을 결합해 한국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미국으로 진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 기업들의 관세 장벽 극복과 미국 시장 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28일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법률 웨비나가 열립니다. LA 총영사관은 오후 4시부터 줌으로 김덕균 변호사가 취업 관련 이민법 정보를 안내하고 성기현 변호사는 미국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과
직원 고용 절차를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줌 링크나 QR코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KCS 한인봉사센터가 유방암 무료 검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열리는 이번 검진 행사에서는 보험 여부와 신분에 관계없이 뉴욕주 5개 부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상담과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예약이 필요합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카운티국은 포프스 헤드 로드부터 버키센터 파크웨이 구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하고 7월 15일부터 $1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 캅카운티에서 최소 6곳의 업소에 유리창을 깬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캅카운티와 스머나시 경찰국은 지난 20일 오전 태권도장 2곳과 약국, 교회, 음식점 등 6곳의 업소에 유리창을 돌로 부순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메모리얼데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